스타벅스 오늘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의 저자인 스마트 인컴 박영욱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 5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고 과연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네. 또 농심 투자 철학 이런 말씀을 하셔서 대체 어떤 내용일까 네.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주식 투자 교과서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고 예. 또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 근데 박 대표님의 경험들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지 네. 저도 이제 좀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습니까? 제 책 제목대로 그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식 투자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사는 것이고 예. 그 유가증권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서 그 역할, 권리나 업무가 생길 텐데 권리보다는 업무를 더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 투자한 기업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성과가 나면은 네. 그것을 이렇게 공유하는 행위가 주식 투자의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는 단순히 유가증권을 이게 사고 파는 행위로서 그렇죠. 보기 매매 때문에 행위로 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자산 어떤 투기적인 그 요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그런 그 동기도 우리 지금 자본시장의 어떤 그 실체가 33% 정도가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그 점유율이 지금 그렇죠. 예. 차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작년에 그 한 10조 정도의 어떤 그 단기 순이익을 우리 그 기업들이 얻어냈는데 그 중에 그 3조 6,700억 정도 그러니까 36% 정도를 외국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을 놓고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가꾸고 일군 그런 우리 글로벌 기업들 내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 성과를 대부분이 그 외국인이 이렇게 그 취해가는 그런 그 현상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 왜 우리는 그 임금만 받고 그 성과를 예. 성과를 그 외국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뭔가 정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주식 투자는 정말 그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행위가 예. 주식 투자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자본시장의 그 그렇군요. 현실이 예. 굉장히 그 파생 상품 중심으로 해서 투기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 누구나 그 저와 같이 주식 그 농부와 같이 기업과 3, 4년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2, 3년 투자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주식 부자로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려고 이 책을 그러셨군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예.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게 이제 정말 남다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01년 이후에 네. 평균 수익률 50%를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낸다. 네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예, 어렵죠. 예. 예.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랍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그리고 자문사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 포함해서 여러 브로커리지 포함해가지고 예. 증권업계에 들어 있으면서
제가 2000년도까지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2001년도 9.11 테러가 나면서 제가 이제 전업투자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예. 정말 IMF 때 제가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그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는 교훈이 정말 레버리지를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어떤 대명제를 얻고서 얻고서 예, 예. 9.11 테러가 이제 터졌을 때 정말 그동안에 관찰하고 소통해왔던 그런 기업들을 헐값에 사서 예. 어떻게 보면 잠수를 뜻하고 그러는데 장기 투자 모드로 들어갔던 거죠. 예, 예. 그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 방식이나 이런 예, 예.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처음에 입문하신 과정의 이야기가 이제 이 책 속에 예, 예,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예. 우연찮게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 이제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증권부석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으로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관심을 가지셨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87년도였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증권 시장이 굉장히 큰 붐을 이루면서 예. 대부분의 좀 이렇게 능력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증권사로 이렇게 최고의 들어가는 직장이었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때는 판검사, 변호사보다도 훨씬 예. 더 이렇게 인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증권부석사 시험을 봤는데 덜컹 이제 합격이 되는 바람에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생 신분으로서 현대투자연구소에 취업이 돼서 그러면 학생 때 이미 취업을 예,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자격증 때문에 자격증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증권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사람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대투자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취직이 돼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간 정보와 월간 주식 정보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셨던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 설명회를 5만 원씩 받고 강연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생각하면은 한 10개월 정도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책을 발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10여 년 정도 증권 시장에서 근무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취득했던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의 어린 나이에 리서치 센터장 비슷한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때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면서 예, 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주간 기자로서 정책 특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재해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그 당시에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역할도 하고 이코노미스트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편집자 역할도 하고 예, 기자 그렇습니다. 역할도 하는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생겼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들어가시게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88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전국 제주도 빼놓고 다 큰 도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200~300명 모아놓고 5만 원씩 받고 강연을 이렇게 다녔는데 울산을 가고 부산에 가고 이러는데 예. 어떤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예. 그 자료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았지만은 실질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확실히 봄바닥에 어떤 체험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대신증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없었다는 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지금 그 말씀이시나요? 아니 그런 건 예.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연구소가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예. 큰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이 집적이 안 돼 있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라든가 그때 자문사라든가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짜집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왔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러셨군요. 이제 증권사에 예, 이렇게 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인생의 이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시험을
원래 어디인가에서 대리로 들어와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바닥부터 다시 들어가셨어요? H증권사에서 그 대리로 이제 스카웃 제의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대신증권 그 본사 영업부 대각선에 있었는데, 뉴스만 되면 대신증권 영업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신증권의 그 영업부장님을 좀 알고 해서 대신증권 영업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닥부터 다시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시다가 교보증권의 압구정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IMF를 맞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책 속에 보니까 그때까지는 주로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뭐 증권사 생활이라는 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뭐 영업회의나 뭐 정보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얼마만큼 이렇게 성과를 많이 도출해내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예.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러한 상황들에도 뭐 그쪽에 몰입돼 있으니까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보증권에 있으면서 37에 정말 영업을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출세를 하셨네요. 그래서 압구정 지점장을 나가서 예. 97년도에 그 IMF가 터지면서 아주 그 호된 그 시련을 정말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기 투자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 가면서 소통하고 그 가치를 찾아내는 이런 투자 철학을 익히기 전이시던가요?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연구소에서 그 책을 발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은 환경 자체가 실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매매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제 수많은 이제 증권맨들이 그야말로 이제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김 대표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손해나신 분들 손실을 보전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으셨던가요? 뭐 제가 이제 착했기도 했겠지만은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부터 해서 뭐 338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매매를 한 사람은 1억이 3천만 원이 되고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 영업 직원들은 이제 신용을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영업 직원으로서 신용으로 이렇게 구자들을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25%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구자들은 33% 정도만 빠지면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깡통 구자가 이렇게 속출을 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압구정 지점만 해도 정말 5, 6명의 영업 직원들이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정말 가정이 파산이 되고 정말 정말 어려운 그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지, 저도 이제 그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뭐 구자가 깡통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물어줄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도의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이 증권시장에서 난 꼭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정리를 깨끗이 좀 해놔야만이 평판을 유지하고 싶으셨군요. 그리고 또 뭐 평판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해놔야 내가 다음에 또 떳떳하게 돈을 벌어도 남 앞에 내놓을 수 있고 해서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운이 좋았던 게 어머니 집을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운 좋게 팔려가지고 어머니 집 판 돈 가지고 정말 깡통 계좌를 6개를 메꾸고. 어머니가 섭섭하셨겠어요. 뭐 이제 모르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또 자식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섭섭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깡통 계좌 메워주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특별히 그 이야기 안 했지만은 당시에 압구정 지점의 지점장이 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증권사의 압구정 지점장이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지점을 하면서 영업상황이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교보증권 신평 대장님한테 제가 젊은 나이니까 영업은 할 테니까 뭔가 좀 관리력이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지점장으로 좀 이렇게 모셔놔라. 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가 98년도 5월 달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이제 본사 영업부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오히려 자천해서 스스로 자천을 원해서 오신 적이 됐나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직급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 별로 그 제가 연연하지 않고 결국 예. 증권회사라는 게 본연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를 해서 예, 예. 그 부를 이렇게 살쪄주는 게 주된 그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직급 이런 부분하고는 뭐 이렇게 별로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증권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승진을 신경 쓰는 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마음인데 네네. 그렇게 이제 돈도 갚아주고 그러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 느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때 느꼈죠. 예. 그 주식 투자는 이제 결국 그 우량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그 같이 공유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에 IMF 때 그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도 초부터 주가가 올라갔는데 예. 제가 그 샀던 가격 이상으로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삼성증권이 그 3만 5천 원대, 예. 지금은 뭐 그 80만 원대니까 아. 거의 뭐 한 26배, 7배 정도 이렇게 예. 오른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업부장을 하면서 그 또 좀 이렇게 펴지니까 그 신촌 지점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예. 이제 더 이상 증권사에 있다가는 뭐 해년마다 집을 서너 채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과정이 연속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도망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채택하기 시작한 그런 그 투자법대로는 이제 좀 거래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증권사에 오래 있다가는 그 이제 답을 알지만은 항상 이게 오답을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정말 사익수 처리가 되질 않았지만은 나오고 나서 예. 그 2개월 후에 예. 사익수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네. 만드신 어떤 그 박영욱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투자법의 어떤 골자를 우선 조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유가증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과 동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분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그 제가 주식 투자를 내가 직접 사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은 제가 소액이지만은 내 주인이라고 인식을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그 내가 직접 사업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라는 게 농부가 그 겨울에 준비해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주식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농사와 같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걸 이제 농심 투자 철학 또는 농부 이제 투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주식이 농사와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뭐 이게 사는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도 정말 겨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봄에 적절한 시기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파종이 되고 나면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아니면 논에 가서 김 메고 도랑 메고 해서 가꾸죠.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이 그런 일만 하지 결국은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물 이런 거에 의해서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매면은 그것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과정의 일련인데 주식 투자도 내가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면은 그 기업이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아니면은 그 고객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아니면 주주로서의 그 어떤 역할, 많은 그 제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회사가 잘 될수록 이렇게 도와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예. 그 나누는 게 예. 그 주식 투자의 어떤 그 본질이라는 이런 부분 명제를 이제 깨닫고 그걸 실행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예, 것입니다. 저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돕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것인지 예. 정말로 그 연수익률 50%가 이게 1, 2년은 가능하지만 10년 동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이제 사례를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예.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게 예. 실제는 뭐 제가 이렇게 5천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돈이 이렇게 추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적해 보니까 50% 수익률 이상이 됐다는 것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그게 이제 9.11 테러와 그 2008년도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큰 수익이 났었고요. 그래서 예. 그 누적적으로 그냥 50% 이상 매년 내가 수익을 낸 게 아니라 10년 동안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50% 거죠. 수익률을 예, 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그 IMF 때 그 정말 그 뼈저린 어떤 그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 9.11 테러와 그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9.11 테러가 났을 때 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당시에 그 교보증권을 그만두고 삼성증권에 이제 투자 전문위원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주식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9.11 테러가 터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소통하고 보아왔던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려개발이라든가 보령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넥상스 코리아라든가 뭐 예. 이런 회사들이 단기간에 그 주가가 20, 30% 빠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걸 보면서 예, 독립을 생각을 예, 하셨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증권사에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있다 보면은 직접 자기 매매를 이렇게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봐왔던 회사들 뭐 이제 고려개발, 보령제약 같은 회사들을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대주주가 돼서 그 세금도 좀 많이 냈습니다만은 대주주까지 되셨던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고려개발 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2001년도부터 그 고려개발하고 이렇게 소통을 쭉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건설 회사지만은 그 80년도에 그 고연만이라고 있습니다. 고연만, 거제도 고연만. 예, 예. 그쪽이 지금 이제 그 중공업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돼 있죠. 예. 그 고연만 부지를 매립하다가 그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그 대림산업에 이제 인수가 돼서 자본금 300억에 한 150억 정도 이익을 내면서 한 그러네요. 50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예. 주는데 주가가 3,200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200원부터 주식을 이렇게 꾸준히 사다가 7,000원대까지 샀는데 9.11 테러가 딱 터지면서 이 주식이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끝장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는 거죠. 뭐 예. 9.11 테러 때만 예. 해도 뭐 회색 전쟁이 난다 뭐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렇죠. 심란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불안했죠, 국제 뭐. 빌딩 국제센터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참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세계 그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그건 외부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7,000원 했던 주식이 그 5,000원대까지 빠지고 또 보령제약도 만 한 3, 4,000원 하던 주식이 11,000원대까지 빠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이런 주식들을 다 이렇게 걷어서 사실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는 사람이 당시로는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잠수를 해서 예. 그 한 6개월 동안 쉬니까 그 11월 달부터 예.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나고 나서 10월 달부터네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 그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이렇게 산 것들이 만 한 2,500원, 15,000원대 팔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적어도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그 가치는 있는 회사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 1만 2, 3천 원대 이렇게 팔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낸 거죠. 예. 뭐 거의 한 13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제 그랬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령자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뭐 한 6년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예, 보령자 보령작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은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 보령제약이나 이런 회사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을 때 그 김성호 회장님의 어떤 경영 능력, 그 다음에 보령제약의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보령제약의 어떤 그 수익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매출액 한 1,400~500억에 이익이 100억 이상은 나야 되는데 매일 뭐 한 5, 60억 정도 이렇게 나는 상황이 연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회사를 가서 이렇게 뭐 연구소도 가보고 그다음 본사도 가보고 또 공장도 가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회사가 250억에 300억 정도를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그 기업 그 내부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비 내지는 뭐 직원들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제품 개발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제가 5년 8개월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주식을 회사는 좋은데 나름대로 그 이게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죠. 그래도 가서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런 회사는 나중에 분명히 그 성과가 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이제 기다리다가 한 6년 정도 있다가 28,000원부터 32,000원 정도에 팔 때 외국인 그 리만 브러스가 부도가 났죠. 그 회사가 이렇게 살 때 제가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상당한 이제 양을 사서 가지고 계셨겠네요. 그쪽도 뭐 그 대주주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찾고 투자하는 것을 자꾸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통이란 게 어떤 것일까 이제 궁금한데 그 전에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고려개발이나 또는 보령제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액상스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종목을 맨 처음에 찾아내는 과정. 거기서부터 좀 그 박용옥 투자법의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생활의 주식 투자는 별천지가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 그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업 살리기와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서 만들어낸 상품과 그 제품과 용역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농부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된 것도 저는 경기하고 관계없이 그 정말 농부가 그 날씨에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사를 지어야 되듯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로서 정말 경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나라 기업에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부의 어떤 마음하고 맞는다고 해서 그 이제 뭐 주식 농부 내지는 이제 농사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생활 주변을 자세히 보면은 다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책에는 이제 화장실에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지금 뭐 여기에 보더라도 뭐 이렇게 LCD TV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볼 때 자기하고 연관되는 그런 그 제품을 따라가다 보면은 기업들이 연결이 되고 그런 기업에서 정말 그 1등 가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고려개발이나 그 보령제약 아니면 넥상스 코리아 아니면 KCC 건설 같은 경우를 내 투자하게 그런 배경은 고려개발이나 이런 회사들도 그 9.11 테러 때 제가 아까 이제 소통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투자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실체를 내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아까 지금 이제 그 회사와 소통하고 동행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제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를 더 깊이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뭐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농부가 정말 이렇게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면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예.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정말 그냥 힘없는 이 손놀림 그렇죠. 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이 이렇게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저도 지금 한 30개 기업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바빠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도 내가 투자한 기업을 가보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예. 좀 이렇게 아쉽긴 한데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기업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게 저는 직접 경영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사용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에 방문을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겠죠. 예. 방문해서 그러면은 투자하기 전에 방문을 하면 사실 잘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기업 IR 팀이라고 해서 예, 예. 기업이 열려 있지 않으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 가고 이러면은 박 사장님은 그래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면은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 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줄을 가지고 있든 뭐 100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소액주주가 됐든 대주주가 됐든 이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나 주인인데 니들 회사 지금 어떻게 뭐 잘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 친절하게 예.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했던 몫이지 지금은 그렇네요. 기업에서는 예. 다 이렇게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 속에 보면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목소리의 변화를 보면서도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변화의 느낌을 찾아낸다. 그래요. 예,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네요. 종목을 그럼 찾아내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작가님하고 처음 대면을 했는데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3, 4년 정도 서로 이렇게 동행하면서 소통을 하면은 정말 이 눈빛만 봐도 태도만 봐도 알 수 그렇죠. 있듯이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방문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하는 기업에 가면은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당신 식당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3년 한 8개월 정도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예.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런 어떤 선 체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식당의 아줌마들 태도, 그 다음에 반찬 메뉴, 그 다음에 식당의 분위기,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또 설령 이제 회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수혜 아저씨들의 태도, 이런 걸 보면은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 될 회사 안 될 회사 판단이 서니까 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기를 하는 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 또 심지어는 경쟁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예.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한 종목이 이제 눈에 보일 때 이제 사전 그렇게 조사도 하고 또 투자한 다음에도 또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그렇죠. 예,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될성부른 떡잎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서 몇 가지를 박 대표님이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게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 특히 네.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주로 1등 기업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 1등 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그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제품을 그 가장 이렇게 그 싸게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나겠죠. 예. 근데 그런 1등 기업을 찾기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설령 1등 기업을 찾았다고 해도 과연 그 1등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정말 싼지 비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대 자동차가 2008년도 10월 달에는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17만 원, 18만 원 지금 그 몇배가 올랐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5배 이상 이렇게 예. 지금 올라 있는데 과연 이 회사 주식이 지금 1등 자동차로서는 1등이고 세계 시장을 지금 이렇게 그 저변을 높여가면서 그게 크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될 수 있느냐? 그런 시기는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1등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2, 3위인데 또 1등 기업으로 이렇게 그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그 발견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대박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 왜 내가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 1등 기업이 아닌 그 2, 3, 3, 4류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상이 그 정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 지식 정보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모든 그 세상의 어떤 흐름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예. 아니면 집중화되고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은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승자 독식 1등이 다 먹는 세상입니다. 그런 이치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실패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저도 2, 3위, 3, 4위 같이 제 마음이 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 하면서 이제 그런 쪽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장이 지금 현재 뭐 1등 기업 중심으로 시장의 그냥 본질이 굉장히 많이 바뀐 지금, 거죠. 예, 예, 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한 예. 1등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1년에 투자하셨던 기업들은 사실은 무조건 1등 기업은 아니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럼 시장에 좀 뭐랄까 질서라든가 이런 게 그런 어떤 그 승자 독식 그리고 1등 중심보다는 좀 이 종목 저 종목이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좀 경쟁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훨씬 더 이런 어떤 1등 중심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세상이 이제 그렇게 이제 IT 이후에 예. 그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그 이렇게 변했고 예.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는 사례에서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대동공업을 예. 그- 저도 지금 그 회사 예. 여쭤보고 아,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0 예, 예. 그 9년도에 교보증권 영업부장을 하면서 제가 기업 IR을 그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구 농공단지에 본사 공장이 있고 창영에 그 연구소가 있는데 1박 2일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그 기업을 방문을 해서 예. 그 기업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런 회사에 내 주인이 한번 돼보고 싶겠다. 예. 싶다 싶어서 그 이렇게 쭉 그동안 관찰하고 소통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울산을 제가 자주 갔었는데 현대중공업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업의 그 1위였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이 컸고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오고 우리 그 지금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조선이 세계 1위가 되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예측하기 어렵죠. 만약 그때 예. 제가 그 대동공업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 현대 그 중공업을 중공업에. 그때가 이제 3만 원대였습니다. 아, 예. 대동공업은 뭐 5천 원대였고 예. 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뭐 지금 한 4, 50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냈었겠죠. 훨씬 더 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요것은 그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 목이다. 아,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생각해 볼 때 그 이제
대동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미래를 놓고 볼 때 현대중공업도 세계 그 1위 기업으로서 우뚝 설 것이고 그다음에 또 대동공업도 앞으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문제, 예. 중국 중심의 그 브릭스 국가,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먹는 양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서 농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 이제 선정을 하라고 그러면은 중공업보다는 대동공업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미래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이지만은, 이게 이제 주류 기업인지, 아니면은 비주류 기업, 아니면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인지, 아니면은 또 약간 좀 세택에 세택에 있는 있는 산업인지, 예.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이 책 속에서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게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인지를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한 시점에서 예를 들면 1등 기업에 투자한다면 현대자동차다. 예. 그러면 이 기업이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까요? 대동공업의 이제 사례도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지면 이제 그간의 어떤 성장성은 현대중공업보다 낮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 참 어렵죠. 예.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저는 단순 투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만의 어떤 가치 기준 하면은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예. 3, 4% 정도의 배당금을 주는 그런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수익도 좋지만은 정말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또 그런 투자한 회사에서 적어도 3, 4% 정도 배당금, 공금리 이상은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그래야 우리도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에 정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큰 역할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차후지만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금융투자회사에 지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줬냐고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본 구조가 부동산과 예금 중심에서 금융 일반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이 지금 부의 이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비중이 미국은 4대 6, 일본은 6대 4. 우리는 지금 많이 이쪽으로 와서 8대 2 정도입니다. 그중에 20% 정도가 지금 금융 자산이지만은 대부분의 90% 이상이 은행이라든가 이제 보험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부동자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우리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 우리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55년부터 63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우리의 생산 동력이자 자본을 가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 이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금융자산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일본 정도로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금융자산 쪽으로 포션이 가면은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뭐냐? 저는 금융투자회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 딱 자산이 160조 정도까지 이렇게
그 올라왔고, 아, 예. 그다음에 뭐 대우나 오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자산이 지금 크게 좀 이동되고 있는데 그 증권사의 그 자산이 불어난다는 것은 수익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또 내가 예. 그 투자를 지금 그렇네요. 그 삼성이나 예. 대우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에 이렇게 투자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IMF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위기 때도 그렇고, 네. 외국의 그 투자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벌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책을 낸 이유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도 정말 이 좋은 인력, 인프라, IT, 강국으로서 금융산업이 발전이 돼서 정말 유럽이 어렵고 미국이 어렵고 일본이 어려운데 우리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들이 가서 이 금융 강국으로서의 자본을 이렇게 예, 예. 수익을 이렇게 얻어오는 음. 그런 시기가 저는 도래될 거라고 저는 아, 예, 확신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요 부분 좀 궁금한데요. 예, 간략하게 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농부가 농사를 질 때도 예. 그 씨를 뿌리면은 언제 그 수확을 할 것인지 다 알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그 언제 걷어들여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적어도 내가 A라는 기업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은 내 판단에는 이 회사가 지금 10,000원인데 예.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아. 2만 원이 적정가다. 그럼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파는 시점 또는 가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아. 그런 계획이 서지 않으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 투자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투자하면서 그런 예.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야죠. 아, 예. 그래야 자금 관리가 스텝 바이 스텝 형태로 이렇게 그 되는 아, 거지.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가 예. 그 10,000원에 샀습니다. 그 주식이 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애초에 그 투자했던 그런 그때 그 상황하고 또 2만 원 갔을 때 그 상황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죠. 시장 환경도 예. 또 변할 수가 있습니까? 뭐더 오를 것 같은 그런 2만 원 느낌이 많이 되면은 들죠. 그때 예. 상황이 더 좋아지니까 예, 예. 더 갈 거라고 또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되면은 미련없이 팔고 또 이제 다른 기업을 발굴하고 또 아. 다른 종자를 이렇게 하는 게 예. 어떤 농부의 마음이고 예. 그게 이제 거기도 절제되면서 농사하고 똑같은 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 제가 이 자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은 저 무릎 밑에서 해서 머리 꼭지에서 팔고 싶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이 회사의 가치를 잘 알고 예. 계시는 박영옥 대표님 같은 분은 더구나 이제 그런 욕심이 들 텐데, 예. 그럴 때도 어깨쯤에서 파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이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제가 주식 팔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그 주식이 바로 더블 이상 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럴 때 속 안 이제, 상하십니까? 좀 약간은 예. 이제 섭섭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서 팔면은 그 주식이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지면은 아주 속 시원해 하는데 그게 뭐가 그 좋겠습니까? 예, 저는 보통은 그러는데 예, 그렇게 그 마음가짐이 다르시군요. 예, 저는 예, 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농부가 좋은 씨앗을 찾고 좋은 털을 찾아서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뿌린 다음에 네. 수확까지를 감안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기 전에 네. 다른 사람들도 열매를 수확하게 하면서 파시는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박 대표님의 투자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예, 저는 뭐 같이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식구가 예. 그 중국 북송의 그 유학자 추일우성이라는 그 시교에 예. 보면은 제가 그 프롤로그도 써놨지만은 예. 만물 정관 계자득이요 예. 사시강 여인동이라는 이 식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뜻은 만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시가흥 그 사계절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여인동, 그런 사람들과 식구. 함께.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서울대보 교수님께서 제가 그 배드민턴 회장을 할 때 예. 저한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는데 예.
두고두고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예. 새겨보니까, 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이 지켜야 될 어떤 덕목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그 표고를 해놨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오늘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예. 시골에서 정말로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마음. 서울에 와서 제가 오늘 다 여쭤보진 못했지만 정말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신문팔이 하시고 예. 제대로 학교를 못 나오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통학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오늘날 이제 성공을 이루신 그 바탕에 진짜 농부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끝으로 예. 이렇게 투자해라 이걸 좀 간략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주식 투자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원천인 기업에 그 투자를 해줘서 그 예.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용역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그 기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꽃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자본시장의 그 꽃인 증권시장의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그 생각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선물과 현물 시장 간의 그 불균형 상태, 현물 시장은 굉장히 이축이 돼 있고 선물 시장은 과대하게 비대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선물 옵션 시장은 그 하루에 40조 이상의 그 거래가 되고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ELS, ELW 펀드 시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투기적인 어떤 시장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그 투자했던 본질은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을 하면서 기업의 그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책을 정말 이렇게 정독해서 한 서너 번 읽어야 아마 뜻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써놨기 때문에 제 책을 읽으면은 아마 주식 투자의 본질,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 선물 옵션의 어떤 효율적 거래를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는 굉장히 본업까지도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에게 어떤 투자의 새로운 눈, 해안을 열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영욱 대표님 비장의 무기를 다 공개해 주시고 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예.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